그날 밤 저는 우연히 봤습니다. 새벽 1시 23분.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남편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가 제 눈을 붙잡았거든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 보낸 사람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여자였습니다. 젊은 여자의 문체였죠.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남편은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로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저는 16년 동안 이 사람만 믿고 살았습니다. 불임 치료로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도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때도요. 이 사람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부부니까요. 서로를 지켜주는 게 부부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제 믿음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남편을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깨워서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답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죠. 저 메시지가 무슨 의미일까? 혹시 오해일까? 아니면 정말로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깼습니다. 평소처럼 씻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를 타주고 현관까지 배웅했죠.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일찍 들어올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문이 닫히고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그대로요. 그날부터 제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결혼 16년 차 부부입니다. 아이는 없어요. 처음엔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 믿었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죠. 제 쪽 문제였습니다.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무너졌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명절 때마다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아이 이야기를 꺼냈죠. 옆집 며느리는 애를 둘이나 낳았다고요. 우리 집안은 대가 끊기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매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인처럼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를 감쌌어요. 어머니한테 그만하시라고 말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남편도 지쳐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어요. 웃음도 사라졌죠. 저는 그게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못 낳아서라고요. 불임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했어요. 매번요. 몸은 점점 망가졌고 마음은 더 깊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그만하자고 했어요.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처음으로 크게 울었어요. 남편도 저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품이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요.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많다고 했어요.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했죠. 저는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집에서는 대화가 줄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각자 휴대폰만 봤죠.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그 질문에 답을 찾기도 전에 저는 그 메시지를 봤습니다. 새벽 1시 23분에 그 메시지를요. 메시지를 본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눈이 갔죠.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았어요. 예전엔 그냥 탁자에 던져뒀는데 이젠 화면이 보이지 않게 놓았죠. 알림음이 울리면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답장을 보냈어요. 샤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엔 10분이면 끝났는데 이젠 20분 넘게 걸렸어요. 나올 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출근할 때만 뿌리던 향수를요.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한 걸까 봐요. 혹시 오해일까 봐요. 어느 날 남편이 또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회식이라고요. 저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읽음 표시만 남겼죠. 그날 밤 11시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얼굴은 멀쩡했죠. 비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오늘 누구랑 마셨어요?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부서 사람들이랑. 여자 직원도 있었어요? 응. 몇 명 있었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남편은 씻으러 갔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갔어요. 일부러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보였습니다. 회사 앞 카페에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젊은 여자요. 단발머리에 화려한 화장을 한 여성이었죠. 둘은 웃고 있었어요. 편안하게요. 남편의 얼굴엔 집에서 보지 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그 여자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차렸고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죠.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밝은 표정으로요. 오늘 일찍 끝났어.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남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 일, 동료들 이야기요. 그 여자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조심스럽게요. 요즘 회사에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몇 명 있긴 한데. 왜? 그냥요. 궁금해서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휴대폰을 봤습니다. 남편이 자고 난 뒤에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죠.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직 바뀌지 않았더군요. 메시지를 열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수십 개의 대화를요. 그 여자와의 대화를요. 메시지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죠. 오늘도 부장님 얼굴 보니까 힘이 나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부장님이랑 있으면 편하네요. 집에 있는 것처럼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내려 스크롤했어요. 남편의 답장도 받습니다. 나도 너 보면 기분이 좋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더 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로요. 저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요.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일까? 16년을 함께한 사람일까? 저는 도대체 뭘까요? 이 사람에게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남편 차를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요. 남편이 출근한 뒤 차고에 내려가서 영상을 봤어요. 며칠 전 녹화된 영상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태우고 있었어요. 조수석에 앉아 있었죠. 둘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빠는 정말 착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래? 나 착하지.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아요. 행복할 때 나는 목소리예요. 예전에 저한테 쓰던 목소리죠.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남편은 여자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여자가 내리기 전에 말했죠. 다음에 또 봐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봤던 메시지의 문장이요. 저는 차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흘러내렸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이를 못 낳아서일까요? 제가 예전만큼 예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저는 그냥 지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요즘 힘든 일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왜? 그냥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저는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지갑에서요. 저는 세탁하려고 지갑을 확인하다 봤어요. 일주일 전 날짜였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남편이 회식이라고 한 날이었죠. 새벽 2시에 들어왔던 날이요. 영수증엔 룸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체크인 시각은 밤 10시였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요. 영수증을 손에 쥔 채로요.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에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남편도 나왔죠. 그리고 그 여자도 함께였어요. 단발머리에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둘은 함께 걸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요. 저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들키지 않게요. 카페에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죠. 저는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남편이 휴지를 건넸죠.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여자를 바라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요. 제 가슴이 또 아팠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던 눈빛과 달랐거든요. 더 따뜻했어요. 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한참 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도 따라 일어났어요. 남편이 뭔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죠. 애원하듯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단호해 보였어요. 여자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그 손을 떼어냈어요. 천천히요. 하지만 확실하게요. 여자는 다시 울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재빨리 숨었습니다. 남편이 지나갔죠.
저를 보지 못하고요. 저는 다시 카페를 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방금 본 장면이 무슨 의미일까요? 남편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싸운 걸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와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일찍 왔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봤어요. 응. 일찍 끝나서. 저녁은요? 아직. 같이 먹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차렸어요. 평소처럼요.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어두웠죠.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누구랑 만났냐고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저는 물수건을 들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힘든 일 있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니,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또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남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한 걸까요? 남편이 정말로 그 여자와 관계를 끝내려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걸까요?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모든 게 오해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 노트북을 봤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요.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들을 열었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진들이요.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바닷가였어요. 둘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다정하게요.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요. 여자가 남편에게 뭔가를 먹여주고 있었어요. 남편은 웃으면서 받아 먹었죠. 또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요. 둘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셀카였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볼 수가 없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샤워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죠. 노트북을 무릎에 올린 채로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뭐해? 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요. 16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미안해. 그게 다였습니다. 변명도 없었어요. 설명도 없었죠. 그냥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안으려고 했죠. 저는 밀쳤어요. 강하게요. 손대지 마세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울었어요. 16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게 터져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 6개월이요. 6개월 동안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사랑해요.
그 여자를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모르겠어. 그냥 흔들렸어. 순간적으로. 순간이 6개월이나 가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탁자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16년 동안 당신만 믿었어요.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요.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제 16년이 그렇게 가벼워요. 남편이 울었습니다. 제 앞에서 처음 우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번호를 찾았어요. 만나자고 했죠. 여자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여자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남편이랑 사귀는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사랑해요.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네, 사랑해요. 남편도 당신을 사랑한대요. 여자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모르겠어요. 부장님은 항상 부인 생각을 하시거든요. 제 가슴이 또 아팠습니다. 남편이 저를 생각했다는 말이 더 아팠어요. 그럼 왜 바람을 피운 거죠? 그만둘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못 그만둬요. 저는 부장님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자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물었죠. 어디 갔다 와? 그 여자 만나고 왔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사랑한대요. 당신을요. 남편이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도 그 여자 사랑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순간적으로 흔들린 거야. 가정을 버릴 생각은 없어. 가정을 버릴 생각이 없으면서 왜 6개월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음성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거였어요. 오빠, 나 이제 혼자 있는 거 너무 힘들어. 부인분한테 말할까봐. 그럼 오빠가 나한테 올 것 같아서. 저는 그 음성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모든 게 분명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는 남편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결혼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잠도 자지 못했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었어요. 회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뭘 바꿔줄까요? 제 상처가 아물까요? 제 16년이 돌아올까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해줘.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오랫동안요. 그리고 말했죠. 저는요. 16년 동안 당신만 바라봤어요. 불임 치료로 몸이 망가질 때도요.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할 때도요. 그래도 당신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당신은요. 제가 가장 힘들 때 다른 여자를 봤어요. 젊고 예쁜 여자를요. 저한테 없는 걸 가진 여자를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순간적으로 흔들렸다고요? 6개월이 순간이에요. 남편이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나도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다고. 아이가 없다는 게, 집안 어른들 눈치 보는 게, 당신이 아파하는 걸 보는 게, 그래서 바람 피운 거예요. 아니야.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잠깐이라도 숨 쉬고 싶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듯이요. 숨 쉬고 싶어서 다른 여자 품에 안긴 거예요. 그게 숨 쉬는 거예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도망쳤죠. 저한테서요. 저는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당신밖에 없었는데 당신이 없어진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저는요.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요. 근데 당신은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저만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그게 아니야. 당신은 충분했어. 내가 문제였어. 그럼 왜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 않았으면 왜요? 남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냥 외로웠어. 당신도 나한테서 멀어진 것 같았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외로움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매일같이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았어요. 당신만 붙잡고 있었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다 돌아서서 말했죠. 당신이 그 여자를 선택한 순간 저는 이미 버려진 거예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남편을 용서할지 아니면 보낼지를요. 남편은 매일 사과했습니다. 그 여자와 완전히 끝냈다고 했어요. 회사도 그만두겠다고 했죠. 제가 원하는 건 뭐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용서해도 될까요? 다시 믿어도 될까요? 어느 날 저는 남편 회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요즘 부장님이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했죠. 사실은요. 그 여직원 일로 부장님이 고민 많았어요. 그 친구가 자꾸 따라다녀서요. 제가 그분을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친구가 처음엔 업무 때문에 도움 요청하더니 나중엔 사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요. 부장님이 거절했는데도 계속 그랬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남편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 친구가 더 적극적이었는데요. 부장님은 처음엔 그냥 선배로서 조언해 주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로 남편이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변명일까요? 저는 다시 그 증거들을 봤습니다. 사진들, 메시지들, 영수증들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여자가 먼저 다가갔을지 몰라요. 하지만 남편도 받아들였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계속 만났죠. 결국 둘 다 잘못이었습니다. 여자도 남편도요.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렸어요. 방 안은 작은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동료분 만났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분이 말하더군요. 그 여자가 먼저 다가왔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처음엔 그랬어. 근데 당신은 거절하지 않았죠.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거절했어야 했는데 못했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오랫동안요. 그리고 물었어요. 왜요? 왜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로웠어. 당신은 멀어져 가고 집안은 나한테 압박 주고 그 친구가 나한테 관심 보여줄 때 기분이 좋았어.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요. 저도 외로웠어요. 근데 저는 버텼어요. 당신만 믿고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지겹거든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요. 여기서 결정할게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당신을 보낼지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잡아볼지요. 남편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죠.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16년을 함께한 사람을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용서가 가능할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내는 게 나을까요? 남편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눈빛으로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기다릴 뿐이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없었어요. 그저 빗소리만 들렸죠.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놓아줄 수 있을까요? 16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의 실수를 덮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셔야 해요.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틀린 게 아니라는 걸요. 빗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내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